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또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아무래도 지난 한 주에는 이 북한이 쏘아 올렸던 발사체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시작된 뒤에 북한이 도발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좀 관련 뉴스가 많았는데, 또 정치권에서는 이게 미사일이냐, 미사일이 아니냐 공방이 이어졌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 관련 보도 또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저는 지난 한 주에 국회 여야 갈등이 계속 지속됐었는데요. 여야 갈등과 관련된 보도가 계속되면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이 한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싸움만 있고 왜 싸우는지에 대한 보도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죠. 그 공정성에 대한 회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야의 그 균형된 의견의 배분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승현 평가원님, 이번 주 잘한 뉴스 어떤 보도 꼽으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 잘한 뉴스로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이었나요? 한 가지도 뽑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못한 내용입니까? 뉴스가 뽑기 좀 어려웠었는데요. 네, 두 가지 뉴스 다 제작물이었는데요. 먼저 지난 3일 방송된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입니다. 4분 정도로 구성된 짧은 콘텐츠인데 한편에 잘 만든 다큐멘터리를 본 것처럼 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이 피해자들이 정부나 기업들을 상대로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아주 함축적이지만 명료하게 잘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도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인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의 국민이자 소비자로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좋은 보도로 꼽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뭐 3, 4분 정도 되는 영상 콘텐츠물인데 잘한 뉴스 단골 손님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소식은 또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이번에는 지난 3일 방송됐던 돌발 영상 변화의 조짐을 꼽아봤습니다. 이 돌발 영상은 YTN의 콘텐츠 중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대표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잘한 뉴스로 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굳이 이제 변화의 조짐편을 잘한 뉴스로 꼽은 이유는 이 돌발 영상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치권의 단면을 잘 포착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등 대치 정국 속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서로 눈도 안 마주칠 것 같은데 서로 함께 손을 꼭 마주 잡는 장면이라든가 함께 무대에 올라서 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신문 보도나 일반적인 뉴스 보도에서는 전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거든요. 이 카메라 기자의 세심한 관찰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 영상에 잘 담아낸 것 같고요. 또 이런 영상의 구성이 재미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만은 비언어적 소통에도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런 단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정보성의 측면에서도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돌발 영상 하면 뭐 대표적인 YTN의 효자 콘텐츠죠. 근데 한동안 좀 결방이 됐었다가 최근에 다시 부활한 거죠. 원래 이제 이 프로그램이 2003년에 그 편집부 정오뉴스 담당하던 노정면 기자가 전날 들어온 그 베타 테이프를 전부 다 뒤져가지고 뉴스에 사용되지 않은 자투리 화면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했던 작품인데 이제 한 기자가 하던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고 외부에서도 이제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우리 대표 콘텐츠로 이제 성장을 했죠. TV 문법에는 좀 웃음 코드가 이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근엄한 사람들이 이제 그 근엄한 표정으로 뭘 하다가 갑자기 넘어진다든지 또는 뭐 실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한 웃음 코드이고 이제 그게 풍자의 문법인데 그것을 이제 정치권의 정면으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서 처음으로 그런 시도를 한 거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명작들이 많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2008년 3월에 이제 했던 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이제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대 PD, 이제 담당인 임장혁 기자가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떡값 검사 명단을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발표하겠다, 4시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동관 대변인이 3시에 그 관련자들은 이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제 우리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이제 미리 사전 인터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물론 그 언론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외화와 이제 그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제 좀 많이 큰 이제 그 반향이 있었던 거죠. 삼성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이제 굉장한 항의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었지만 뭐 사실대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뭐 그 뒤로 이동관 대변인은 TV 논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낙하산 사장 그 파동 때 돌발 영상 제작진들이 뭐 대거 참여를 했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 부담을 느껴서 전 경영진들이 조금씩 힘을 빼다가 2013년에가 폐지가 됐어요. 뭐 간헐적으로 그런 영상물들이 제작이 되긴 했지만 돌발 영상처럼 이렇게 그 큰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은 만들지 못하다가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편성 개편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한 몇 달 만에 그래도 SNS에서 500만 뷰가 이제 넘어가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수님 뽑아오신 잘한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저는 삼성 관련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는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언론이 기업을 비판하는 보도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광고 시장에서 여러 언론들이 경쟁하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언론이 그 삼성과 같은 국내 최대의 그 광고주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삼성 관련 보도는 문제를 고발하는 언론도 있고 침묵하는 언론도 있고 생색만 내는 언론도 있는 가운데 기업이 우호적인 언론에게 광고를 몰아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 언론으로서는 대단히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분식회계 의혹과 증거 은폐 그리고 이것이 경영권 승계와 연관되는가 나아가서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보도입니다. 일부러 축소 보도하는 언론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YTN이 그 보도의 질적 양적 부분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더 용기를 내어 달라라는 의미에서 잘한 뉴스로 뽑았습니다. 사실 뭐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광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일하긴 하거든요. 그 약간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이번에 뭐 신지원 기자가 아마 보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룻바닥에서 뭐 회사 서버하고 노트북이 나왔다는 큰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의 마중물이 되는 어떻게 보면 단독 보도였던 거잖아요. 삼성 에피스 맞습니다. 직원 집에서 이제 직원 집에서 서버가 나온 이제 거죠. 그런데 신주현 기자 이제 얘기로는 사실 이 그 삼바라고 표현하죠. 삼바 이 사건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정말 그 회계사들이 들여다봐도 간단치 않은 그런 사건인데 이미 이제 그 금감원에서는 이제 고의 분식회라고 회계라고 결론을 지었고 고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사건으로 추적하기에는 너무 이제 법조 기자로서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각도로 이제 차관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제보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증거 은폐 쪽에 그 혐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직원이 그 컴퓨터 이제 서버 가져간 것을 알게 됐는데 관리의 삼성 아닙니까? 또 일개 직원이 서버를 자기 집에다가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어떤 공용 서버라는 게 뭔지, 이 서버가 어디서 어떻게 발견됐는지, 언제 빼돌렸는지 그런 기본 사실을 충실히 해서 이제 보도를 했고 그것이 마침 이제 또 뒤에 이제 그 어떤 공장 바닥에다가 그 숨긴 그거와 이제 연결이 돼서 아마 좀 그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관련자들이 지금 잇따라 구속이 되고 있고 검찰 수사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 관련된 속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아쉬운 뉴스, 못한 뉴스죠. 교수님 어떤 뉴스 뽑으셨나요? 네, 우리는 사실 역사적 지리적 환경이나 또 분단 국가라는 상황 때문에 그 주변 국가의 그 외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제 뉴스가 그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뉴스는 사실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지의 관점, 현지인의 관점이기보다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YTN 국제 뉴스를 보더라도
현지 언론을 인용 보도하거나 또 어디까지가 현지 언론의 인용 보도인지 직접 취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사 전문가를 육성한다든지 미일 관계, 미중 관계, 또 미국과 이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다음에 교도통신 이런 현지 언론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취재 여건상 현재 가 있는 기자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이제 아마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뉴스를 하는 원칙도 같습니다. 한국의 영향이 큰 중요도 높은 외신을 우선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어떤 안보라든지 외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우선해서 보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성현 평가원님 어떤 뉴스 뽑으셨나요? 네, 저는 지난 5일 보도된 여자 로빈슨 크루소 성역할 고정관념 없앤다 보도를 꼽아봤습니다. 이 보도는 이제 젠더 프리 캐스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례와 함께 소개를 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고 용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고 이 예시도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아쉬운 보도로 꼽아봤습니다. 젠더 프리 캐스팅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용어고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성별에 상관없이 역할을 맡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젠더 프리 캐스팅은 지난해 공연계의 화두로 떠올랐고 이번에 아동국에서 첫 시도라고 하는데 이게 왜 지난해에 화두로 떠올랐는지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글쎄요, 이게 뭐 기획사 자료에 의존해서 기사를 써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자료도 의존을 했겠지만 이제 좀 어렵네요. 제가 들어도. 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마 이제 뭐 시간 핑계를 댈 수가 있겠고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담으려니까 설명까지 담으면은 이제 굉장히 커지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 감안해서 더 잘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